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광폭 행보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름 사이 10개가 넘는 공개 일정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권한을 넘어서는 메시지까지 내놓고 있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개식용을 정부 임기 내에 종식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그것이 저의 본분이라고 말했는데요. 본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쓴 자서전 한 부분을 소개하면서 본분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진실은 나와 딸들이 조연일 뿐이라는 것. 우리는 버락에게 주어진 호화로운 혜택을 나눠받는 수혜자에 불과하다. 우리가 중요한 존재인 것은 우리가 행복해야 버락이 행복하기 때문이었고, 우리가 보호받는 것은 만약 우리가 안전하지 않다면 버락이 맑은 정신으로 나라를 이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신의 위치를 인식했습니다. 본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아침입니다. 백운계 시사 1번지 출발합니다. 비오는 화요일 아침입니다. 네 분 패널 함께합니다. 김영주 전 의원, 최양호 인포스닥데일리 기업정책연구원장,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장,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상당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광폭 행보다 이렇게 언론은 쓰고 있는데요. 일단 일정이 많습니다. 최근 보름 동안 11개 공개 일정인데요. 이 가운데 단독 일정만 9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메시지가 이게 과연 대통령 부인이 하기에 적절한 메시지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청와대 상춘제에서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과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개 식용을 정부 임기 내에 종식하도록 노력하겠다. 그것이 저의 본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같은 날 납북자, 억류자 가족들과 만나서는 이런 납치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에 강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또 발언을 했고요. 본분, 김영주 의원. 네. 본분하니까 저는 이제 그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안중근 의사가 살아생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글이 위국 헌신 군인 본분. 네.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치는 것은 군인의 본분이다. 그건 정말 우리가 참 새겨들을 만한 그런 구절이죠. 네. 영부인의 본분이 뭘까요? 앞서서 우리가 이제 오프닝 때 말씀 주신 것처럼 대통령이 그야말로 정상적으로 국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조언해 주는, 과거에 우리가 뭐 박정희 대통령 때는 유경수 여사가 굉장히 까칠하게 대통령에게 뭐 직언을 했다든지, 이제 그런 역할들이 대표적인 그동안의 우리의 뭐 또 유교적 질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영부인의 역할이고, 그것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 그럴 겁니다. 대통령이 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차마 직언하기 어려울 때 직언을 대신해 준다든지, 혹은 부분적으로 그야말로 이제 뭐 부인들끼리의 모임에 같이 나간다든지 조금 보완을 하는 그런 측면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대통령은 과거에 이제 도어 스태핑한 그만둔 이후로는 거의 잘 보여지지 않고 뭐 그냥 참모들하고 앉아 있는 이 속에 나타나고, 실제로 광폭 행동은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여성 대통령인지 착각이 될 정도로 아주 적극적인 행보를 하는데, 문제는 이것이 그야말로 외교, 안보, 뭐 어떤 또 보건복지부 국회에서 논의해야 될 사안들까지 계속 식용 뭐 법안 문제까지 거침없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어쨌든 대통령에게나 대통령 부인에게나 본분을 뛰어넘는 도가 넘는 행동에 대해서 아무도 제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결론적으로는 그 부분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양호 원장, 혹시 본인을 국정 파트너라고 인식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근본 원인이 제2부속실이 없다는 그 자체부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인이 됐거든요. 그렇게 사인처럼 자기 의견을 마음대로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부속실에서 영부인이 얘기할 거 아니니까 다 정제돼서 지금 나와야 되는데, 결국은 지금 용산의 대통령 비서실 전체가 어떤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좀 개인적으로 돌아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이런, 저는 이 대선 과정에서 뭐 공약으로 내놨다고 하지만 필요하면 만들어야 되고, 정제된 영부인의 행동이 필요하고,
말이 필요하고 국정 파트너가 아니라 대통령의 어떤 우리가 모르는 그런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부분들을 해야죠. 이렇게 지금 공개 일정 뭐 많이 하시는 거라고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정제되고 목적성이 있는 부분들로 다시 한번 시스템적으로 돌았으면 좋겠다. 김두수 소장, 우리가 이제 맞다 틀리다와 다르다는 구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이 아니다 뭐 이런 경우에 틀리다. 그런데 너와 나와 생각은 다르다. 누가 뭐 맞냐를 떠나서 그건 이제 다른 건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 아니야 나는 생각이 달라. 나는 영부인이라도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라고 한다면 글쎄요 그게 단순히 다르다는 걸로 양해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국민이 선출한 자리 아닙니까? 영부인은 대통령이 선출한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영부인의 지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선출되지 않은 지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절제하고 또 그것이 일정의 이제 그 관행처럼 보장해 주는 게 있지만 그만큼 조심해야 되는 자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실에서 국정 파트너로서의 본격적인 뭐 본분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국정 파트너는 의회고 또 의회에서 보면 야당이고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국정 파트너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좀 이게 말이 안 되고요. 또 이제 이번에 이제 이 일정에 대해서 또 야당이 질의하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영부인으로서 본격적인 역할을 한다. 영부인이라는 말을 안 쓴다고 해놓고는 또다시 이제 청와대가 뭐 개인 잠깐의 실수인지 모르겠지만 영부인이라는 말도 사용하는 것. 이게 뭔가 좀 달라진 것 같거든요. 그럼 달라진 만큼 앞에 말한 대로 그럼 그 달라진 만큼의 본인이 하려면 대선 때 했던 약속을 바꾸게 된 거에 대해서 국민에게 양해를 구해야 하고 또 양해를 구한다면 그만큼 제도적 틀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제도적 틀이라는 거는 부속실에 들어가서 제2부속실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제1부속실 자체에 그냥 부속실에 들어가 있고 또 본인이 가장 뭐 아끼는지 믿을 만한지 모르지만 그 사람 의전 비서관까지 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를 보면 이건 정상으로 가고 있지 않다. 뭔가 우리가 생각할 때 역사에서 보면 이렇게 될 때는 경색지국 이런 말을 쓰게 되는 그런 이야기까지 즉 한 나라의 여성이 그 나라를 망치는 일까지 가는 그런 사태까지 올 것 같은 그런 염려까지 듭니다. 아까 우리 김영주 의원께서 이렇게 하더라도 누가 뭐 옆에서 얘기를 해줄 사람이 없다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최수영 컨설턴트 실제로 그런 분위기가 좀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어떤 보수 패널한테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다른 건 다 이야기할 수 있어도 김건희 여사 부분은 제가 이야기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금기시 돼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용산 내부에서는 어떻게 어떻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소통되고 있는지 또 뭐 이렇게 서로 교감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뭐 내밀한 이야기니까 모르겠지만 여하튼 여러 가지 분위기를 놓고 봤을 때 그렇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평가나 혹은 그런 발언들이 그렇게 자유롭게 진행되는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을 저도 받고는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아까 좀 전에 이제 모두에서 오프닝에서 말씀하셨듯이 미셸 오바마의 이야기는 우리가 가족의 역할 혹은 배우자의 역할 이런 사람들은 대통령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대통령이 어떤 다른 감정에 휩싸이지 않도록 안정적 관리를 해주는 게 그게 요체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보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법적 지위는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이기 때문에 공적 영역에 들어가 있다는 것뿐이죠. 그렇다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법률상 대통령의 배우자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발언들이라든가 정책적인 어떤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매우 신중하게 하는 것이 그 사례인데 저는 이번에 사회적 약자라든가 이렇게 뭐 시장 방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방문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 공개 활동들이 더군다나 대통령께서 지금 미국 순방 전에 이렇게 지금 뭐 공부를 하고 있고 의제 설정에 몰두하고 있다는 그런 과정에서 보완제 역할로서는 저는 충분하게 이해하나 그러나 그것이 본말이 전도되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으로 오해받거나 정치적으로 이해되거나 하는 부분들은 메시지 관리에 실패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대통령의 영부인의 언어는 더욱더 정밀하고 정교해야 되는데 이를테면 뭐 이걸 관철시키겠다 이런 것보다는 건의하겠다.
혹은 잘 수렴하도록 내가 말씀드려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국민 정서에도 부합하고 또 이 대통령의 언어, 대통령 영부인의 언어가 힘을 갖는 그런 방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정교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만약에 개 식용 문제에 대해서도 영부인이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죠. 저는 진작부터 이렇게 개를 먹는 것은 정말 야만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만 얘기해도 충분히 의미가 전달이 되지요. 그리고 이제 뭐 개인적으로 대통령을 만나서는 이런 것은 좀 법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얘기해서 관철시킬 수도 있죠. 그런데 영부인이 그 자리에서 임기 내에 개 식용을 금지하도록 하겠다. 그것이 나의 본분이다. 임기가 본인 임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출된 권력은 윤석열 대통령인 거죠. 문제는요. 이렇게 광폭 행보를 하고 여러 사람을 만나고 메시지를 내놓는 게 국민들한테 박수를 받으면 괜찮아요. 그렇죠. 막 아주 좋습니다. 막 그렇게 막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좋은데 오히려 그렇게 했던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떨어졌어요. 그렇죠. 아주 뭐 몇 달 만에 20%대까지 내려왔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죠. 뭐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게 이제 외교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할 때 그런 부분을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겠지만 어차피 그런 행보가 별로 이렇게 박수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간으로 보자면요. 사실 이제 김건희 여사의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금 뭐 얘기들이 지금 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의혹이 가시지 않은 채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식적인 행동을 뭐 광폭 행동을 하면서 특히 정책적인 면까지 간다 그러면 우리의 시스템이라든가 특히 국정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왜 옆에서 치고 들어오지? 이 얘기밖에 지금 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검증된 사람이 나와서 정책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 물론 지금 뭐 야당에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약한 고리가 지금 뭐 영부인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맹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또 좀 더 이 효과를 내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들은 정무적인 판단이 우선적으로 따랐어야 되는 부분들이고 이런 만남하고 이러는 것들을 사실 그러면 과연 비서실장은 파악하고 있었을까? 영부인의 동선에 대해서 등등 굉장히 많은 지금 뭐 문제점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뭐 일련의 지금 이 행보라고 보여집니다. 대통령실에서 내놓는 영부인 사진 같은 경우에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김도 소장?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이러이러한 것은 정책이나 뭐 메시지 또 대국민을 생각했을 때 좋겠다 해서 고르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상의는 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거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이제 이런 경우에 보면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토리 개사가인데 이게 보면 당시 윤석열 캠프와 다르게 김건희 캠프가 있었다는 나름의 상황 증거였고 그것을 주도하는 다른 팀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메시지가 따로 나오고 따로 준비됐고 근데 그 팀들이 지금 그대로 청와대 일부가 들어갔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고 거기서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사진을 선택하는 즉 어쩌면 여사가 직접 선택하거나 또는 거기에 여사의 총애를 받는 비서관이 이 사진 선택해서 올리는 방식이라면 여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실제로는 이 국정을 이끌어가는 홍보 책임자가 최종 선택을 하고 국정이 이런 식으로 홍보돼야 된다고 해서 걸러줘야 되는데 걸러주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즉 인의 장벽이든 또는 정말 뭐 모두가 저기 현재 용산 대통령실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문제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간설된다는 건 최근의 인사의 흐름이라 이런 걸 보면 역시 김건희 여사 중심의 뭔가 홍보까지 이런 그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가 듭니다. 김명준 대통령 취임 초기에도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그 요직에 들어가고 그래서 좀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이번에 외교비서관도 뭐 대학원 동기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은 우리가 뭐 증거도 없고 알 수가 없지만 만약 인사에 개입했다면 그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과거의 전례로 보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권한이 없는 원래 권한이 없는 분이 권한 행사를 했다는 거고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저는 사실 뭐 그런 어떤 일개 개인의 어떤 그런 측면보다는 사실은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나타나는 징조를 아까 우리 정무적 판단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제는 뭐 외교를 잘하고 못하고 그런 부분을 지나가는 것 같아요.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대통령 부인이 오고 있는데 그걸 내칠 수 없는 나는 국민이 안쓰럽다 그런 지경까지 가고 있는 거죠. 실제로 여론조사를 보면서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이제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여론조사의 연관성, 상관성까지 봤을 때 지금 대통령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인사 개입의 징후 혹은 의혹 제기 이것이 계속 누적되고 있단 말이죠. 이제 그랬을 때 과연 중반 벌써 1년 차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후달릴 것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중이 굉장히 걷잡을 수 없는 대로 가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도저히 뭐 그 대놓고 이제는 뭐 그야말로 우리가 대통령 탄핵을 얘기해야 될 자제해 왔던 뭐 1년도 안 됐는데 이런 얘기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지경으로 가는데 브레이크를 아무도 못 거는 상황이 오지 않느냐. 저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이게 엉뚱한 생각이지만요. 이 건들이 이제 나오고 이럴 때 힐러리 클린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힐러리 클린턴은 빌 클린턴 임기 마지막에 2000년도죠. 그날 그때 뉴욕주의 상원의원에 출마하잖아요. 진짜 엉뚱한 생각입니다. 이번에 출마하시면 어떨까요? 아니 진짜 이런 정치적인 견해와 이런 것들 그다음에 광폭 행보를 하시려 그러면 한 번은 검증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출마는 본인의 자유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예. 그래서 뭐 내가 만약에 이 부속실장이면은 뭐 굉장히 논란이 많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진짜로 같이 가는 국정의 동반자고 국정에 같은 만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면 국민의 검증을 한번 받으시다. 그래서 이번에 선거에 나오시면 좋겠어요 저는. 근데 공적인 자리를 가는 거는 뭐 방법이죠. 예. 힐러리 여사가 유엔 대상과 그 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예. 백악관 내에 의료개혁위원회 위원장을 아, 하려고 해서 건의서도 만들었죠. 굉장히 예. 이제 네. 그랬었는데 그래서 당시 그 클린턴 대통령 때는 선거 때 그랬습니다. 1+1 나를 얻으면 힐러리도 얻는다 예. 이런 식으로 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했고요. 근데 막상 이제 그 의료개혁이 미국 내 엄청난 쟁점이지 않습니까? 그 힐러리가 이제 책임자다 그럴 때는 이제 언론은 집중 공격을 받아서 제대로 가동이 안 돼 가지고 그 의료개혁이 이제 실패하긴 했는데요. 지금 이제 민주당 일각에서는 두 가지 길을 예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힐러리의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니다. 저 사람 보니까 에바 페론의 길을 가려고 한다. 에바 페론은 이제 아르헨티나 페론 정권의 부인. 에비타라고 하는 걸로 유명하지만 부통령 꿈을 꿨고 직접 출마할 생각까지 했던 그러나 이제 암이 걸려서 이제 죽었지만 그래서 혹시 지금 하는 행보를 보면 에바 페론 길로 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가 일각에 있습니다. 그 이제 보험 개혁 안을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웨스트 윙하고 이스트 윙에 하나씩 집무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건의서를 내고요. 그 다음에 그 의료 개혁안을 이제 의회에 제출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누가 이거를 스톱을 거냐면 민주당이 스톱을 걸어요. 이거 아니다. 그러면서 힐러리 클린턴의 입지들이 더 강화됐거든요. 야, 여기는 시스템이 도는 데구나. 그러고 나서 대선 후보가고 이런 과정들을 겪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용산 대통령 비서실 제일 가장 약한 고리가 김건희 여사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공적인 자리에서의 검증, 그건 한번 도전해 보실 만한 한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뭐 사실 그 아이디어 차원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그 어느 한 문장을 제가 인용을 하면은 지금 사실 대통령실 이 지점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게 권력에 대한 국민의 과도한 오해는 루머를 만들어내고 루머는 이미지를 또 만들어내고 이미지는 대체로 진실처럼 소비된다.
이건 한번 깊게 들어야 될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오해하고 있고 왜곡되게 전달되고 있다면 그건 루머가 되고 또 루머는 이미지가 되고 이미지는 진실처럼 소비된다면 그거는 건강하지 않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왜 이런 얘기들이 정치권에서 이렇게 난무하는지 혹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뭐 갑론을박이 되는지 한 번쯤은 고민해 볼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김영실님 영부인이 처음이라 자기 본분을 잊었나 보군요. EREW님 얼마 전 여론조사 보면 국민 민심은 김건희 여사 특검 찬성 여론이 더 높았어요. 털고 가야 한다는 여론이 아직 높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대선 기간에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하면서 조용한 내조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이제 국민 여론도 뭐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 뭐 국가 채무 얘기하고 또 전세 사기 문제 이런 부분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또 여론조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론조사 얘기를 한 것은 지금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여론조사 다 공개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얘기한 거지만 듣다 보면 지금의 여론조사를 좀 겨냥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아침 윤석열 대통령 모두 발언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아울러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서 정부는 지금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1:1 대면조사, FGI, 또 표본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론조사 내용도 결과뿐 아니라 내용도 과정도 모두 공개돼야 합니다. 특히 표본 여론조사는 표본 설정 체계가 과학적이고 대표성이 객관적인지 제대로 공개돼야 합니다. 나아가 질문 내용과 방식도 과학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은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예. 일단 헤어스타일이 좀 달라진 것 같은데요. 저렇게 바꾸기로 한 국민들이 걸까요? 많이 의심하듯이 대통령이 여전히 이제 이 뭐 절제력이 없고 술에 의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그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헤어스타일인데 아침에 드라이만 못한 것 같은데요, 보니까. 근데 이제 여론조사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뭔가 이게 본인이 지지율이 좀 움직이는 것이 이제 노동개혁 이런 걸 좀 강하게 이야기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국민들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이제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노동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대체로 하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정말 여야의 대타협이나 여러 가지 뭐 노사정이라든지 노사정민 뭐 이렇게 이런 부분에 어떤 협치를 통해서 끌어내야 되는데 저런 식으로 뭔가 올바른 여론조사의 어떤 문항을 가지고 이제 정면 돌파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정치적 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임시 방편으로 또 저런 걸 쓰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가 들어서 정말 저는 4년 내내 또는 5년 내내 계속 끌고 가도 될까 말까 할 어떤 의제를 단기적 소비, 단기적 그 지지율 상승을 위한 이런 행태에 소비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됩니다. 지금 저 여론조사 관련 부분이 물론 근로시간 유연화 관련해서 한 내용이지만 지금 뭐 계속 최근에서 이제 막 떨어지는 여론조사 나온 거 아닙니까? 그와 관련해서 바로 그 발표됐을 때 대통령실에서 반응이 나온 적이 있어요. 여론조사 뭐 믿기 힘들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 얘기가 나온 터라 이 부분이 좀 더 유심히 들리는 것 같아요. 그보다 뭐 들리는 한간의 소식은 뭐 지지율이 0%든 1%든 내가 할 일은 한다. 이런 말씀 지금 뭐 하셨다는 0% 되면 할 일 못해요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최근에 나온 것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여론조사는 사실 내년 대선 때 정부를 지원하겠다. 지금 정책을 지원하겠다. 이게 36%고요. 정부 견제하겠다가 50%로 지금 나왔거든요. 똑같은 여론조사를 2019년도에 해요. 똑같을 때는 정부 지원을 하겠다가 47%, 정부 견제하겠다가 37%가 나왔어요. 그 결과가 180석 거대 야당 180석 민주당이 탄생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사실
이 여론조사에 대한 이 무거움 이거를 빠르게 캐치를 하고 좀 조치들을 취하셔야 될 거예요. 1년 남은 거 이게 금방 갑니다. 김영준 대통령 여론조사 관련 발언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아랫사람이 대통령께 이런 방식으로 얘기하고 있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 조사 샘플링부터가 형편없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대통령이 받아들여서 일반화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는 저는 사실은 이제 정말 여론조사의 행간을 못 읽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양복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부결하는 데 대한 반대가 더 높아요. 사실은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사실 양복법 엉터리다고 얘기할 수 있고, 사실은 정상적인 국민이라면 그것을 브레이크해주는 대통령이 맞다고 손들어 줄만 해요. 실제로 보면. 그런데 지금 제가 그걸 눈여겨보는 것은 국민들이 화가 나 있구나. 지금 비정상적인 결정을 알고도 한다. 그렇게 대통령실이 받아들여야 돼요. 이건. 그러니까 근데 대통령실이 어떻게 억울해하고 국민이 무식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또 샘플링이 잘못됐다 이렇게 자기중심적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다 일하기 싫어지고 조사를 계속 무시하면서 마이웨이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은 사실은 점차 구조적으로 민심과 대통령실의 분위기가 괴리되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 지금 남아 있는 대통령실에서 한 소리 하는 사람들의 재산 보십시오. 재산. 사실은 한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내 마음대로 얘기해도 내 할 일 있고 내 돈 많고 이런 사람만 대통령실에 남아 있고, 정말 열심히 하고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접근하는 사람들은 다 척지어서 나가는 이런 분위기들이 응고되어 가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여론조사를 얘기할 때 네. 금과 옥조처럼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에 연연하지 마라. 추세를 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갤럽이 얼마 나오고 리얼미터가 얼마 나오고 뭐 이런 걸 보자는 게 아니라 지금 추세가 어떻게 형성돼 가고 있는가. 저는 제가 여기서 가장 뼈저리게 아픈 대목은 이른바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그 커플링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여당의 동반 지지율 하락이란 말이에요. 이게 작년 10월 전에는 볼 수 없던 현상이에요. 이게 왜 나타났는지 그걸 고민해야죠.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15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